우리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핸드폰, 컴퓨터, 블루투스 이어폰, 와이파이 공유기와 같은 전자기기에는 모두 반도체라는 심장이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는 여러분이 인터넷을 하거나 무선 이어폰을 통해 음악을 듣거나 신나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종류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반도체는 연산, 제어, 저장, 센서 등 여러가지 기능을 갖도록 수없이 많은 전자회로로 구성이 되고 손톱보다도 더 작은 회로로 만들면 집적된 형태의 회로라고 하여 이것을 집적회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뉴스나 기사에서 접하는 반도체라는 단어는 반도체 집적회로와 거의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반도체 집적회로 산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와 누가 이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집적회로 산업은 크게 두 가지의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설계와 제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설계만 하는 회사를 공장이 없는 회사라고 해서 팹리스라고 부릅니다. 팹리스 회사는 설계 기술에만 치중함으로써 더 빠르고 더 많은 기능을 탑재하고 더 소모 전력이 적은 회로를 개발하는 데 집중합니다. 대표적인 팹리스 회사는 퀄컴,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애플 등이 있습니다. 애플은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아이폰에 들어가는 AP를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회사이므로 팹리스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팹리스 회사로부터 제작 의뢰를 받아서 반도체를 제작하는 회사를 파운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반도체 공장이 있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파운드리는 회로 설계에 대한 부분은 배제하고 반도체 생산에만 집중하는 회사입니다. 웨이퍼라는 회로 기판 위에 더 적은 면적을 사용하여 얼마나 더 많은 회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바로 파운드리의 경쟁력입니다. 뉴스에서 접하는 12나노 공정, 5나노 공정 등의 이야기는 반도체 소자 하나의 크기를 이야기하므로 작은 숫자는 바로 제조 경쟁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작은 소자는 더 적은 전력을 소모하므로 핸드폰, 태블릿, 무선 이어폰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를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파운드리 회사로는 TSMC,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글로벌 파운드리, UMC 등이 있습니다. 팹리스 회사와 파운드리 회사 중 어느 회사가 더 많을까요? 그건 바로 팹리스입니다. 팹리스 회사의 경우 설계 프로그램만 있으면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가 가능하므로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파운드리 회사의 경우 조 단위의 자금이 필요하므로 회사를 만들기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회사의 경우만 보더라도 파운드리 회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과 같이 손에 꼽을 정도이지만 팹리스 회사로는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LX셀리콘, 어버브 반도체, 대주 반도체, 텔레칩스, 레그나칩 반도체, 현대로비스, 아나패스, 이미지스, INC 테크놀로지스 등과 같이 많은 회사가 있습니다. 반도체의 집적 회로는 칩의 기능상으로 구분할 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휘발성 소자와 비휘발성 소자가 있습니다. 전원 공급 시에만 연산 장치의 출력값을 기억하는 램은 휘발성 소자로서 개인용 PC의 CPU, 네트워크 서버 등에 이용됩니다. 휴대폰이나 태블릿에서 동영상, 이미지, 음악 등을 반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소자로서는 SSD, 마이크로 USB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회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샌디스크 등이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논리, 연산, 제어, 센서, 전력 제어와 같은 기능을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CPU, AP, GPU, PMIC 등의 반도체가 비메모리 반도체로 구분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메모리 반도체 이외의 다른 모든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 또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대표 회사로는 인텔, 퀄컴, 브로드컴 등의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설계와 제조를 동시에 하는 회사는 인텔, 삼성전자가 있고 제조만 하는 대표적인 회사는 TSMC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우 설계와 생산,
비메모리와 메모리 반도체 모든 영역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산업에서 누가 가장 많은 돈을 버는지 알아볼까요? 2021년도에 설계, 파운드리, 메모리, 비메모리 이런 구분 없이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회사는 바로 삼성입니다. 76억 빌리언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하나로는 약 95조 원입니다. 2위에는 인텔이 랭크되었으며 73 빌리언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3위로는 타이완 세마이컨덕터, 즉 TSMC가 랭크되었습니다. TSMC는 파운드리 회사로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위탁 생산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지난 2009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이 파운드리 사업부를 통해 비메모리 분야의 위탁 생산 회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와는 달리 경기를 타지 않고 꾸준한 매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을 고려한다면 삼성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놓칠 수 없는 시장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순위별로 회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와 2위는 지난 10년간 인텔과 삼성이 순위를 반복하며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점은 2011년도를 기점으로 메모리 생산 회사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을 제치고 상위권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함에 따라 네트워크 데이터 양이 증가하며 이에 따른 동반 성장으로 보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3에서 4년 정도의 사이클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꾸준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오늘은 반도체 집적회로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